이제 결혼한 지 5개월 된 오빠가 오늘 이혼한다고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데 어제 낮에 전화를 해오더니 미안한데 일주일만 신세 좀 지자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새언니와 싸웠냐 물었더니 그건 이따 집에 가서 말해주겠다며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친정에 아버지 혼자 계시거든요. 시골에서 조그만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사시는데 당뇨에 고혈압에 지병이 있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남편과 함께 술 한잔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번 주 내내 휴가라 집에 있었거든요. 오빠에게 전화를 받고 난 후 남편에게 연락해서 오늘 오빠가 집에 갈 거다 하고 말했더니 싸우셨냐 묻기에 몰라 집에 가서 말해준대 하고 말했었는데 오빠가 퇴근하고 무슨 말을 한지는 몰라도 벌써 둘이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캐리어와 작은 가방 2개가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삼촌이 와서 좋다고 옆에서 TV를 보며 삼촌이 사준 치킨을 뜯고 있더라고요. 해서 우선은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오빠가 언니한테 전화했냐 하고 되려 물어오기에 안 했으니 빨리 말하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맞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왜 맞았냐 어딜 맞았냐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새언니와의 싸움이 아버지가 혼자 시골에 계시니 시골에 가자. 이번 여름 휴가가 일주일이니까 이틀 정도만 있다 오자. 하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답니다.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아 이틀 정도만 있다 오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새언니가 오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짜증을 내며 거기 덥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불편하다. 가면 내가 음식도 다 해야 되는데 싫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럼 혼자서라도 다녀올 테니 이해해달라 말했고 오빠 말에 새언니도 처음에는 알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언니가 자는 사람을 깨워서 네가 사람이냐? 결혼하고 나서 첫 여름 휴가인데 어떻게 나 혼자 두고 시골에 갈 생각을 하냐? 이번에 엄마하고 언니네하고 같이 놀러갈 생각에 계획을 다 짜놨는데 너 때문에 꼬였다 하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난리도 아니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진정시키며 그럼 여름 휴가 전 나 혼자 주말에 다녀올 테니 휴가 때 장모님 모시고 놀러가자. 진정해라 하고 어깨를 잡았다네요. 그런데 그 순간 새언니가 욕을 하며 사람 기분 먹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달래주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렸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오빠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라 언니한테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어차피 전화해도 안 받을 거라고 말했지만 받던 안 받던 그냥 해버렸죠. 그랬더니 오빠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언니를 부르자마자 그 새끼 거기 있냐?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새끼라니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오빠한테 얘기는 들었다. 언니가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며느리 입장이라 언니 기분 알고 있으니 좀 풀어라. 오빠가 아직 철이 없다.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써도 된다. 언니가 좀 이해해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쉬면서 새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결혼 전에 오빠가 결혼해도 절대 아버지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 시댁에 시자도 안 꺼내게 하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고 말했었답니다. 그러면서 나 그 새끼랑 못 사니 아가씨가 처분을 다시 데리고 가던 알아서 해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울분을 참고 전화를 끊자마자 오빠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나저를 데려와서 개난리를 떠냐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한 얘기는 뭐냐 했더니 언니가 연애할 때부터 입버릇처럼 나는 남들처럼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냥 오빠랑 단둘이 살고 싶다. 차라리 오빠가 고아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에 걱정되는 마음에 거짓말이라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병신 칠뜨기 놈이라고 욕을 퍼부어줬네요. 그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던 저희 남편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갈라서라 했고 솔직히 이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 다행인 건 아이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빠 편도 아니고 언니 편도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한테 자주는 못 가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아버지한테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며칠 전 남편 혼자 다녀왔고 저는 이번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점심시간에 새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결혼한 동생네 집에 일주일 동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물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긴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거든요. 오빠도 아침에 저하고 남편 보기가 민망하다고 새벽같이 나갔더라고요. 그러게 왜 민망한 짓을 하는지. 아무튼 점심시간 전에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3번 만에 받아서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맞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따 전화한다 해서 조금 전에 통화를 끝냈네요. 통화를 하면서 나도 욱해서 손찌검한 거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정말 참다 그렇게 된 거다 하고 말하며 자기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어떻게 순화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휴가 전에 내가 먼저 아버님께 한번 다녀오자 했었다. 그런데 오빠가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여름 휴가인데 그때까지 왜 2번 일을 하게 만드냐 하며 먼저 짜증을 냈었답니다. 그러면서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는 것도 오빠가 먼저 장모님을 모시고 가자 한 거였다네요. 결혼 전 오빠가 시댁에 신경 안 쓰게 해준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동생이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신경을 쓰냐 하고 오빠가 말했었답니다. 요즘 누가 장남 노릇을 하냐는 말과 함께요. 새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얼굴이 빨개지고 쪽팔리더라고요. 오빠는 본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고 새언니만 나쁜 며느리로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가고 제주도에 갔었는데 선물 사러 가서 아버지 선물은 뭘 살까 하고 물었더니 오빠란 놈이 아버지는 좋아하는 게 없다며 사지 말라 했었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양아치놈 아닌가요? 저딴 짓을 해놓고 뭘 잘했다고 와이프한테 처맞고 동생네 와서 술 처마시며 와이프 욕을 하는 건지. 이게 양아치가 아니면 뭐겠나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 변변찮은 아들놈이었네요. 아무튼 언니가 전화를 끊으면서 나도 잘못했다. 그래도 앞으로 오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잘난 오빠한테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 좀 해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언니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걸로 보아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댓글 주신 분들의 조언대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중간에 끼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다만 이 글의 링크는 오빠한테 보내줄 예정이니 정신 차리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앞에 글만 보고 새언니가 정신 나간 줄 알았더니 오빠 놈이 지 유리한 대로 말한 거였네요.
새언니가 먼저 여름 휴가 전에 시아버지한테 가자 했는데 남편이 귀찮아서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가와 여행 가자 하고. 그럼 새언니는 당연히 친정과의 여행 계획을 세웠을 텐데 갑자기 이틀 동안 시댁에 가자 하면 빡치지 안 빡쳐요. 홀 시아버지라 여자가 결혼하기 싫은 거 사기쳐서 결혼해놓고 말이 많네요. 두 번째. 그 오빠라는 사람 진짜 못쓰겠네요. 새언니 욕하면서 읽다가 추각을 보니 환장하겠습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쓰레기를 만들어놨네요. 딱이 한 대가 아니라 1000대를 맞아야 할 쓰레기가 님 오빠입니다. 세 번째. 추각을 보니 오빠는 거짓말쟁이 멍청이 칠뜨기가 확실합니다. 애초에 처가와 가는 휴가를 운운한 것도 본인이면서 말을 바꿔 시가에 가자 그러고. 그리고 말이 혼자 다녀온다고 한 거지 시위를 한 거잖아요. 아내가 이미 휴가 전에 다녀오자고 말한 걸 보니 답이 나왔네요. 거기다 혼전에 아픈 홀시아버지 신경 쓰야 하니 신경 쓰지 말라고 사기치고 데려다 도장 찍고는 말을 휙휙 바꾸고. 원래 총각 때도 자기 아빠한테 가서 휴가 보냈대요. 그랬으면 아내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 노래 타려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손찌검한 건 잘못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런 식이었다면 쌓인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빠라는 사람은 대체 뭐죠? 주둥이 효자라고 하기엔 주둥이도 제대로 못 털고 그렇다고 아내 편도 아니고 그냥 생각의 흐름으로만 이야기를 한 건가요? 님은 중간에서 빠지시고 둘이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중간에 님이 끼어들면 더 이상해집니다. 다섯 번째. 시댁에 이틀 정도도 못 가나요? 친정 식구들하고 놀러 가자고 남자가 먼저 말해줬으면 그 정도는 가겠네요. 그냥 둘이 빨리 이혼하라고 하세요. 결혼 1년 6개월 차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선 결혼 전부터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니 빨리 애부터 낳아야 한다 하며 결혼 전에도 피임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도 저를 그 지역의 유명한 난임 한의원에 데려가서 약을 지어주실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내년에 있을 승진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게 좋게 넘기자는 마음에서 빨리 아이부터 가져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네 하며 대답만 하고 넘겼었고 이건 남편과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부모님께 조금 더 있다 아이를 갖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하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이 평소 부모님께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고 싶다 말해왔었는데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자녀 계획을 늦추겠다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많이 의아해 하실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 회사 문제로 천천히 갖겠다고 말씀드리자 하고 말했었지만 그것도 안 될 거라 하더라고요. 애가 더 중요하지 승진이 더 중요하냐 하시면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 했습니다. 저도 평소 시부모님의 언행을 보니 이해 못하실 것 같기도 해서 우리 부부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제 승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아서 올여름부터는 임신을 시도하기로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혼자 시가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시부모님께 제 승진 문제로 아이 갖는 걸 조금 미루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었기에 황당해서 왜 그랬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데 소식이 없네요. 하는 걸로 잘하고 있지 않았냐. 어차피 올여름부터 임신 시도하기로 한 거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그 말을 했어야 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마치 저희 부부, 아니 정확히는 제가 불임 혹은 그와 유사한 몸에 큰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한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땡땡이가 애 못 가지니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다 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안 갖고 있는 거고 미루고 있는 거다 하고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청약을 넣는 문제가 있기도 해서 결혼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가끔 근데 너네 혼인신고는 안 하니? 라고 물어보시긴 했었지만 시가에서는 혼인신고에 대한 얘기 자체가 일절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 줄 알고 있나 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네요. 사실은 제가 애를 못 낳는다 생각하고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살다가 여차하면 갈라서라 하려고 그러신 거였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도저히 시부모님을 웃는 얼굴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앞으로 시어머니 자체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애를 못 낳는데 마침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자기 아들 팔자를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너무 화가 나서 밤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래, 나 애 못 낳는다. 근데 어떡하냐? 나 당장 당신 아들이랑 혼인신고하고 잘 살 건데 하며 쏘아주고 싶은데 그럼 제가 어리석은 걸까요? 전에도 임신 계획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랑 임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문제 없어서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문제가 있어서 영양제를 먹나요? 아무튼 자기 아들만 최고라는 식의 시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라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라네요. 그리고 애를 못 낳으니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살라는 드립도 네가 실제로 몸에 문제가 있거나 불임인 상태거나 그러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아니지 않냐. 이건 마치 정상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놀리는 것과 같다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유가 부적절했다면 죄송하지만 남편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속이 좁고 괜한 일에 열폭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다들 남편이 문제라고 하시네요. 사실 남편이 평소에는 시부모님이 한 말들을 저한테 전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무슨 말이든 다 전했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너희 부모님을 내가 점점 안 좋게 보게 된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후부터는 전하지 않았었는데 저 일은 분명 얘기 안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였고 심지어 남편이 원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얘기를 했다 하기에 그것도 너무 솔직하게 제 승진 문제로 아이를 안 갖는 거라 말했다 하기에 약속한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다 보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이 일이 이혼을 고민할 만큼의 일은 아닌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아직 초보 며느리라 많이 헷갈려서 글을 쓰기도 한 거였거든요. 시댁 문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거라 생각했었는데 직접 결혼을 하고 보니 도저히 안 그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한평생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라 생각하니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신 조언을 참고로 해서 시댁과 연을 끊든 남편과 갈라서든 결단을 낼 생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상등신이네요. 본인이 나서서 시부모 입단속을 못 시키고 그런가 보다 하라고요. 혼인신고 하지 말라니 며느리로 인정하실 생각이 없나 본데 앞으로 나 인정 안 하는 시가 방문은 없다. 난 그런 사람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라고 남편에게 꼭 얘기하세요. 두 번째, 시모도 이상한데 남편이 제일 이상해요. 찌질하네요. 자기 부인이 스트레스 받는 걸 알면 막아줘야지 비겁하게 두고 보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화내면서 부인 때문이라 말하다니. 거기다 좋지 않은 말을 미주알 고주알 다 하는 건 뭐죠? 남편분이 하는 행동이 정말 싫네요. 세 번째, 혼인신고가 아니라 이혼을 생각할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 맞아요. 당장은 아니라도 아이가 생기면 저런 시어머니들 간섭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신혼부터 아이 낳으라고 저렇게 무례한데 아이 낳고 나면 간섭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남편도 님 사정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싫단 말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님 승진이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집안 경제 계획이 어떻든 간에 님이 자기 부모님 바람을 들어주길 바라니 중간에서 막을 생각도 않고 말이나 전하고 있죠. 당연히 남편은 점점 더 자기 엄마 편을 들게 될 거고요. 혼인신고하시면 진정한 해를 보시게 될 거라 장담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니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증거 자료로 잘 챙겨 놓으세요. 저 시어머니에게 엿먹이는 최고의 방법은 아들을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쓰니가 제일 이상한데 다들 남편이 문제라고 하시네요. 굳이 저런 남편과 혼인신고해서 시어머니한테 안갚음 해주고 싶다는 게 더 웃기고요. 저라면 저딴 놈 손 털고 승진 공부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을 고민할 만큼의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등신을 믿고 평생 산다면 그 미래가 예상되지 않으신가요? 애 낳으라고 닥달하는 비정상적인 시댁에 장단 맞춰 놀고 있는 등신 남편이라니. 이혼은 안 하더라도 이번 일을 대처한 방식에 신뢰를 잃었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시댁이랑 잘 지낼 자신이 없다고 확실히 말해두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4살 연상인 남친과는 1년 반 정도 사귀었고 빠르면 내년 봄이나 늦으면 가을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집안에는 이미 다 알렸지만 상견례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아무튼 결혼하기로 양가에 다 알리고 난 후 저희 친언니에게 소개를 시켜주며 인사도 할 겸 2주 전 언니가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당시 잠시 인사만 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들린 김에 밥을 먹고 가라 하기에 남친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언니 성격상 밥값을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것 같아 제가 중간에 나가서 현금도 뽑아왔고요. 저희 언니한테 소개시켜주는 자리이니 당연히 제가 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밥값은 메뉴판대로 계산하면 28,000원인데 언니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서 5만원 정도 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남친이 갑자기 카드를 내밀면서 처형 28,000원 계산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언니가 됐다고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계속 계산을 해달라 하니 결국 마지못해 계산했고 저는 남친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남친 어머니가 하시는 대게집에 가서 인사도 할 겸 대게를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친이 언니 가게에서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각각류를 잘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반찬만 조금 먹었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님이 앉아서 엄청 드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놀다가 갈 시간이 돼서 일어나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계산서를 쓱 내미셨다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밥값을 계산할 거라 생각하고 가긴 했었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계산서를 받아보니 14만 4천 원이 나왔더군요. 그 와중에 남친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잘 먹었어 자기야 하고 말했고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며 예비 며느리가 사는 밥을 다 먹어보네.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5만원짜리 3장을 드리고 계산했습니다. 이 5만원짜리 3장도 남친이 돈을 뽑아가자 해서 뽑은 돈이었고요. 이번엔 자기가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며 은행 앞에 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15만원을 뽑았던 건데 밥값이 15만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대게를 안 좋아해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15만원을 드렸더니 남친 어머니가 거스름돈이 없으시다네요. 그래서 결국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남친이 옆에서 됐어 엄마. 거스름돈 없으면 나중에 주면 되지. 하고 말하기에 저도 그러시라 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돈을 뜯긴 기분이 듭니다. 남친과 1년 반 동안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을 항상 반반 냈었는데 제가 입이 짧고 주전부리를 안 먹으니 따지자면 6대4나 7대3 정도로 제가 더 냈겠네요. 제가 데이트 비용을 평소에 안 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돈을 내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꾸만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한 끼 식사값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15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친은 언니 식당에서 3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카드로 결제하고선 본인 엄마 가게에서 15만원이나 쓰게 하면서 현금을 뽑으라고 눈치 준 걸 생각하니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며칠째 이 일로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남친에게 1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려는데 조금 쪼잔해 보이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이후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작 15만원에 이러는 저도 참 찌질한 것 같긴 하지만 저보다 남친이 더 찌질하게 느껴지거든요. 추가입니다. 남친한테 오늘 아침 톡을 보냈습니다. 글을 썼다고는 말 안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친구들도 아닌 것 같다 하더라 하고 말했었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형수님도 결혼 전에 어머니 식당에서 밥 먹고 결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땐 20만원도 넘게 나왔었다며 저한테 셋이서 대게 먹으러 가면 30만원은 잡아야 한다네요. 그래서 나는 안 먹었잖아 하고 말했더니 네가 게를 안 먹어서 우리 엄마가 묵밥도 해줬는데 뭐 그리 불만이 많냐. 진짜 딱 대게값만 받은 거다. 손해보면서도 예비 며느리라고 싸게 주신 건데 그게 아깝냐 하며 오히려 저한테 이상하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돈도 안 하면서 왜 이러냐며 친구들 말은 듣지 말라네요. 이 말을 듣는데 평소에 나를 만만하게 생각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돈 잘 쓰는 호구 여친쯤으로 생각했나 싶더군요. 이런 생각이 드니 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어쨌든 자기도 미안하다며 이번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저 삼겹살보다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남친도 그걸 뻔히 알면서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 말에 남은 정까지 탈탈 털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18개월 동안 어떻게 만난 걸까 하는 생각에 정말 허탈해지더라고요. 해서 바로 남친에게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톡에 전화에 문자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뭐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냐? 뭐 이런 걸로 헤어지냐? 만나서 얘기하자. 대충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았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남친이 하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찾아올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안전이별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그런지 그냥 허탈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친을 뭘 보고 만나온 건지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하셨습니다. 갑각류 좋아하지도 않는 걸 알면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인사를 시키고 싶었다면 엄마가 운영하는 대게 전문점이 아니라 다들 거부감 없는 곳을 예약했어야죠. 두 번째. 그런 놈이나 그런 놈의 엄마나 미리미리 걸러주네요. 일찌감치 버리신 걸 칭찬합니다. 꼭 안전이별 하시길 바랄게요. 꼴을 보아하니 처음에는 엄청 매달리고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폭력까지 휘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호구도 호구지만 그놈은 쓰니를 굉장히 무시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면 어떤 꼴 날지 쓰니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꼭 조심하길 바랄게요. 세 번째. 자식이 여친을 데려오면 저 같으면 돈 못 받아요. 차라리 자식에게 받았으면 받았지. 정신 빠진 놈이라 이 사람 저 사람 허구한 날 데려오는 게 아닌 이상 부모님 보여주러 데려올 정도면 진지한 관계라는 건데 초면에 어찌 돈을 받나요? 음식값이 싸고 말고와는 상관없이 쓰니 언니가 보편적인 겁니다. 언니에게 금액 부르며 28,000원 계산해달라는 것만 봐도 정말 계산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알아서 잘 계산해줄 건데 서비스 준 거 덤탱이 씌울까봐 금액을 일부러 부른 느낌이잖아요. 결론은 잘 헤어지셨습니다. 네 번째. 형수가 이미 그랬던 전적이 있으면 자기는 어머니 가게에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걸 알면서도 데려간 거네요. 지는 3만원도 안 되는 돈 쓰고요. 진짜 찌질합니다. 정말 짜증이 제대로 나네요. 결혼할 때 지원 없었고 둘이 모은 걸로 집가 혼수를 했습니다. 예단은 해야 하는 거라 하셔서 현금으로 드렸고 양가 어머니 선물도 각자 해드렸습니다. 시가 쪽 형제 조카들한테도 선물을 돌리면서 친정에서 대략 4천 정도 쓰신 것 같네요. 결혼 비용은 정확하게 딱 반반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한 정도로 했었고 벌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엔 몰랐는데 하고 봤더니 시댁이 좀 살더라고요. 저희 부부 둘 다 벌고 있고 직업도 좋은데 시댁 식구들 중 저희만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위에 누나 둘은 씀씀이가 장난이 아닌데도 여유롭게 살고 있기에 처음에는 누나들 시댁이 잘 살거나 남편이 잘 버나 싶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댁에서 딸 둘에게 집 해줘, 차 해줘, 카드값 다 막아줘, 금전적으로 안 해주시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였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고 반찬도 다 해주시고 친정 엄마를 저렇게 부려먹기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딱히 시댁에 바라는 건 없었기에 불만도 없었고 서운한 것도 없었습니다. 시댁 또한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으시고 오라가라 하는 것도 없으셨고요. 워낙 막장 시댁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이 정도면 시월드는 아니네 하면서 저도 제 할 도리만 하고 선을 안 넘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친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시더라고요. 프리미엄만 3억 정도 되는 걸 계약금도 1억 정도 넣은 채로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 돈을 넣고 대출 2억 정도가 남아있고 나름대로 대출 2억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요.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 생활이다 하고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집안 행사에 불려갔다가 문제가 시작되었네요. 시댁 어르신들이 왜 아이를 안 갖냐 하고 물으시기에 남편이 대출금 갖고 천천히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이 시어머니한테 딸내미들 꽁무니 그만 쫓아다니고 애들 대출금 좀 갚아줘라 하고 한 말씀씩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시댁에 손 벌릴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대놓고 서운해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들은 너처럼 야무지지 못해서 바깥일도 못하고 살림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챙겨야 한다.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거의 병적이라 못 말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한테는 왜 안 해주냐는 뜻이라기보단 솔직히 그들의 인생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남매 간의 우애가 남아있겠냐. 자식이 여럿인데 치우치는 건 별로인 것 같다. 언니들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하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진짜 터질 것 같이 빨개지시더니 저는 자기 딸이 아니라네요. 본인이 저를 돌봐줄 의무가 없고 애를 낳아도 마찬가지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거니와 애를 맡길 생각 또한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시부모님께 쫓기듯 집으로 온 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로는 오히려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주의라 얼마 없는 시댁 행사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며느리가 할 일이 은근 많기도 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시부모님이 빚을 독촉하듯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셔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딸도 아니고 그냥 아들과 결혼한 사람일 뿐인데 뭘 해야 하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매형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괜찮냐는 전화도 안 했다며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도대체 제가 왜 그런 전화를 해야 하나요? 저 사고 나서 수술했었는데 그때 병문안도 안 왔던 사람들인데 수술했다는 걸 다 말씀드렸는데 연락조차 없던 사람들한테 제가 굳이 그런 전화를 해야 하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말하길 누나들은 원래 출가 외인이라 시댁 행사에는 안 온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워낙 남들 눈을 의식하는 분들이라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안 가니 조금은 긴장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황당합니다. 내로남불인지 뭔지. 귀찮은 일에는 출가 외인이고 받아갈 땐 귀한 딸이고. 아무튼 그날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하며 난리를 치고 가신 후부터 영영 제 편같이 굴던 남편도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계속 투덜투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속에 있는 말을 꼭 했어야 됐냐. 그래도 며느리 노릇 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우리 누나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대책이 없었다. 하면서요. 그냥 저를 누나들 샘내는 사람으로 만들며 시가일을 하기 싫어서 건수 잡은 사람 마냥 매도하는데 정말 열받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저희 가족이 더 많습니다. 내 가족도 귀찮아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딸 대접을 바라고 징징거린 것처럼 대하다니. 이것 때문에 남편과는 현재까지 냉전 중이고 시어머니는 카톡 프로필로 속상한 티를 팍팍 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친정엄마와 외할머니도 자꾸 어른들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정말 며느리 해먹기 힘든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다 읽었습니다. 고구마라 정말 죄송하네요. 사실 저희 친정이 제사만 14번인 집이었고 아빠께서 정말 좋고 멋진 분이셨지만 엄마가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하셨습니다. 해서 제사라면 질색이고 대가족도 딱 질색이에요. 새언니를 보시면서 제사를 줄여 지금은 1년에 4번인데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오빠한테 재산의 대부분이 갔고 대신 의무도 갔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가부장적인 시댁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손이라고 오빠네 큰아들 학비도 대주고 계시고요. 아무튼 자란 환경이 이런지라 제가 며느리 역할에 대해 요즘 세대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도리할 것 그 이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해준 거에 비해 입을 다물고 척척 해내야 착한 거였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호구 등신은 남편놈이 맞아요. 확인해보니 모은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기 생기기 전까지는 각자 생활비와 이자를 내고 나머지는 따로 모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해서 투자를 해본다고 하더니 그 돈이 시댁에 홀랑 다 들어갔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럴만한 게 누나 둘의 씀씀이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남편들이 그다지 잘 벌지도 않고 그 시댁들도 그저 그렇다는데 아무래도 본인들 과소비에 지네 친정 부모를 갈아 넣다 못해 지들 동생놈도 갈아 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적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적지 않았는데 추가로 더 욕먹으라고 적고 있는 저도 참 웃기네요. 이제는 그냥 너무 피곤합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상등신이었다니. 지난 연말 그 난리통을 겪으며 냉전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혼 상담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결할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선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보려고요. 글을 적을 때는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적은 거였는데 지우려고 와봤더니 댓글도 많고 특히나 갑갑증을 선사한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적어봅니다. 해결 잘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우려처럼 남편 놈을 끼고 살진 않을 거예요. 희생 정신이 0인 사람인데다 저도 어느 정도 정이 떨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 노인네 심보는 단순히 딸이 모자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들네가 딸보다 더 잘 사는 게 싫다 이겁니다. 아들네는 조금이라도 서포트해주면 딸네를 앞지를 텐데 그게 보기 싫고 내 딸이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저런 대접받고 마누라까지 부모한테 상담 못해 안달이라면 마누라를 옆에 둘 자격이 없는 남자입니다. 딸의 치인은 천덕꾸러기 데려가서 친정 도움받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데 그 와중에 우리 부모한테 며느리 도리를 해라. 미친 거죠. 두 번째. 남편이 바본가? 받을 것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있던 와이프도 사라지게 생겼는데 사리 분별이 안 되네요. 저 상황이면 본인이 먼저 연을 끊겠구만. 세 번째. 애 없는 걸 천운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챙겨서 빨리 싱글로 사세요. 남편이라도 제정신이면 모르겠는데 모전 자전이라는 티를 연락에 내고 있네요.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 이유가 있나요? 저였다면 10만 년 전에 보따리 싸서 내쫓았을 겁니다. 네 번째.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해야겠냐? 저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다 같이 배워오는 건가? 제일 어이가 없네요. 딱히 예의 없게 말한 것도 없고 먼저 급발진한 건 시어머니인데 그냥 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러면서 살길 바라나? 다섯 번째. 저 못돼 처먹은 심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무슨 며느리를 돈 주고 사왔나? 지들 필요할 땐 도리 어쩌고 하면서 아닐 땐 넌 내 자식이 아니니 안 도와준다. 우리 할머니가 딱 이래서 지금 며느리들한테 대우 못 받아요. 그나마 재산 갖고 큰소리 치는데 며느리들이 딸 아들 제껴놓고 할 도리 다 했더니 그마저도 물려줄 재산은 법적으로 며느리 게 아니라네요. 남의 부모한테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